그 선생님이 앞에 지금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숙제를 좀 해오라고 했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찢어졌네. 이거 나 여기 한 가지요. 쓰고 뭐 하시오? 안 보여? 뚜껑 또 열렸네. 이거 못하겠어서 나 이거 여기도 봐봐. 쓰고 해석하시오. 그치? 해봐라. 넌 이거 해석 너도 안 했어? 나머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거? 저 뒤에 한 그걸 못했습니다. 너는? 도장이 없나요? 다 완료를 못했잖아. 해석하시오. 문제만 풀려 그러지 않았어요? 이따가 해석 안 쓴 사람들은 선생님이 다 해석해 줄 테니까 받아 쓰고 도장 받아. 네. 어? 지금 할 테니까. 거기 선생님이 49페이지는 다 풀어주고 해석해 줬나? 49페이지요? 어. 1번하고 1번하고. 1번 했나? 1번 자, 거기서부터 다시 봐. 12번 문장부터 해석 써온 사람들도 맞겠는지 확인하고. 그때 요건 한 거 같은데 문제들은 can be distinguished. distinguish 뭐라 그랬어? 구별하다. 그러니까 합리적. 수동태니까 식별되고 구분될 수 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whether절이 명사절이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 문제들이 reasonable 합리적. 합리적이냐 아니면 비합리적. 비합리적이냐. 해석 되겠어? 이 대리는 프로블럼에서 받는 거야. 그 문제들이 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들은 뭐 될 수 있다. 나누어지고 구분될 수 있다.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아.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때 그랬지.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판단되면 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고 비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문제라면 없는 거.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부터 분류를 해서 고민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문제야? 고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답이 있는. 합리적인 문제지. 아, 근데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비합리적인 문제. 어? 어? 윤지우가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요. 본인의 판단을 맡길게. 응? 자, 13번. 이 short는 어떻게 말하자면 짧은이니까 short가. 짧게 이거 말할 때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이야.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외워두면 좋아. 독해할 때도 많이 필요해.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아메리카라는 미국은 요게 핵이야. 요걸 해석을 잘했어야 돼.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거는 해석하는 순서가 뭐라고? 얘가 이놈이 이렇게 하기를 시키다 이거였지. 네.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얘가 나와서 주어, be, pp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toV지. 이건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게 아니고 시켜짐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be expected to 이러면 기대하다니까 남이 하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도록 기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미국은 이렇게 기대되어졌다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다고. 미스테이큰이니까. 잘못 기대되어졌다. 어떤 곳으로? 랜드, 땅으로. 아메리카가 이런 땅으로 잘못 기대되어졌다.
알고 보니까 아닌데. 오케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 플랜티, 풍요. 풍요의 땅으로 잘못 기대가 되어졌다. 그 풍요의 땅은 바로 풍요의 땅은 그 미국이랑 풍요의 땅은 빠르게 뭘 만들어낼 수 있어? 프로핏, 수익, 이익 이런 거야. 맞아, 이익도 맞아. 그러니까 보통 프로핏은 이익 중에서도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얻는 이익을 수익이라고 해. 수익. 그래서 사업할 때 수익성이 있다 없다 따지지? 그래서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이란 땅에 도착만 하면 모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정도로 그런 풍요의 땅이라고 잘못 뭐가 되었었다. 기대가 기대. 되었었으나 이제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미국이 무조건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그런 땅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도 잡았어? 자, 세 번째. 이게 에버레스트 최초의 에버레스트 산을 오르는 자들이야. 되니? 이하부터는 사람이니까 지랄 말고 수업 들어.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들은 오블리즈드 투 비동사 이게 수거인데 니네 혹시 옛날에 표현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들어본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상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게 귀족의 의무란 뜻이야. 노블리주가 의무란 뜻이 있는 단어야. 그래서 오블리지드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누군가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뜻 불러줄게. be obliged to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참고로 알아도 노블리스는 귀족이야. 오블리주라고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나와. 국어 비문학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한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뭔지 알아? 대기업, 돈 많은 대기업이나 귀족들. 오늘 같으면 대기업이고 옛날 같으면 귀족인데 그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많이 가진 자는 마땅히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법은 아니지만 네가 돈이 많으니까 베풀 의무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래. 마치 오늘날 대기업이 전혀 자기한테는 소득이 없지만 뭐 친환경 사업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저 기업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법적인 의무가 아니야. 이러면 이제 기업 이미지 좋아지고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래서 그 오블리주가 귀족의 의무란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내가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외우는 법을 얘기한 건데 지금 니네가 기초 책을 안 읽어서 이런 언어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거야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할 때 오블리주가 이 오블리주드였어요 이러면서 외우기가 더 편해지거든. 그래서 영어 공부는 다른 교과 과목 책을 많이 읽는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응? 자, 어쨌든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무가 해야만 했어. 트랙 400마일을 뭐 했어야 돼? 트래킹 알아? 트래킹? 뚜벅뚜벅 산길을 걷는 게 트래킹이야. 400마일을 뭘 타지 않고 걸어가야만 했단 말이야. 어디로부터? 다즐링이란 지역에서부터 어크로스 뭘 가로질러서 티벳 플래투는 고원이야. 고원을 가로질러서 뭐 하려면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산의 밑자락. 이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산의 밑자락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산이 있으면 여기를 뭐라 그래? 등산로. 산기슭 알아? 맨날 무슨 끝말잇기 할 때 산기슭 말해놓고 이겼다 그러지 말고 산기슭이 산의 입구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산이 시작되는 부분. 오케이? 알아둬야지. 근데 국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특히 발고 언매에서 어법을 다루고 이런 문법을 다루는데 국어 문법 다루는데 뒤진다. 발고 어렵게 된다 무지하게.
그래서 어휘 여기 딸리는 자들은 국어 시험은 영어는 공부하면 30몇 점 받는다 그랬지? 국어 28점도 봤어 내가. 어? 그래 국어 공부 지금 바짝 해야 돼. 특히 발곡. 발곡은 국어 어렵기로 소문나 있어. 내신. 자 그래서 14번 해석됐지? 그래서 티벳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 기슭에 당연히 에베레스트 산의 기슭이겠지. 거기 도달하려면 먼저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서 데즐링이라는 지역으로부터 400마일이나 트레킹을 꼭 하고 나서야 드디어 산기슭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야. 됐지? 15번. 자, 선생님이 it is said that이 뭐라 그랬어? 관용 표현으로 it is said that.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대절이라 카더라. 기억나? 근데 여기 can이 들어갔잖아. 그럼 뭐야?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그냥 it is said that이면 이렇게들 이야기 된다고. It can be said는 뭐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주절이지. 이런 대절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야. 어떤 말? 클로딩. 클로스는 뭐야? 옷 천이야. 천 천대기야. 천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이건 단수 취급이야. 클로스는. 클로즈가 뭐야? 복수형이 됐지? 이게 옷이야. 그러니까 님들 항상 옷이든 옷들이든 영어에서 옷은 복수야 항상. clothes. 한 벌이라도 a clothes라고 안 써. 그냥 무조건 clothes ar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lothing은 의류야. 의류. 입는 옷이 clothes라면 의류에는 뭐가 포함돼? 양말, 장갑, 모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 clothing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S가 없으니까 무슨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 좀 달라 그래서. 여기 의류야. 의류. 그러니까 의류라니까 이것은 입는 옷 말고 모자나 뭐 안경이나 뭐 장갑이나 양말, 신발 다 포함되는 거야. 이런 의류가 시각적으로 이 말은 알 거 아니야. 비주얼이 어떻다. 시각.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지?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트. 뭐 한다? 소통 전달하다야. 이게 자동사면 목적어 필요 없지. 이때 의사 소통하다가 돼. 목적 없어도. 네가 얘기한 뜻이 이거야. 그들은 서로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with 목적 없이 했던 communicate with 누구와 소통하다. 목적어 필요 없잖아. 전치사 보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타동사로 쓰이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뭇을 전달하다. 알겠어? 그럼 저거 목적어 있어 없어? communicate 다음에 정보라는 명사가 있잖아. 정보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communicate는 타동사로 정보를 전달한다. 해석됐어? 이 큰 차이가 있잖아. 의사소통하다와 전달하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야. 물론 단어 시험 볼 때 외우는 단어도 중요해.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단어를 따로 적어서 뭔가 설명을 하면 빈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할 게 얼마나 많겠어. 단어 시험 준비도 해야 돼. 또 수업 시간에 튀어나온 단어도 그때그때 암기해야 돼. 바쁘게 움직여야 돼. 하지만 그 바쁨은 점점 느긋함으로 바뀌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바쁨이 느긋함으로 바뀌는 거?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외울 게 많지. 다뤄야 될 것도 많지. 근데 어차피 너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거든. 이 단어가 한 5,000개 정도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그 안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게 계속 반복되겠지. 그럼 새로 나와서 외워야 될 게 점점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가 아니잖아. 단어 외울 때. 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외울 때 힘들겠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점점 빠지겠지. 그럼 점점 준다고. 실제로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선생님이랑 공부했는데 지금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몇 개가 보이는 건 있을 거야. 니네 눈에도. 저거 맨날 나오네 하는 것들. 그거 나중에 다 빠지고 나면 새로운 게 별로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 지금 그래서 고3에 지금 한 2등급 이상 받는 애들은 지금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 들을 때 단어 얘기는 안 해 거의. 다 안다고 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정도까지 올라와야
니네가 인서울이라는 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영어 한 과목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트 두 가지 해석법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의류가 시각적으로 뭘 전달해? 정보를 전달하겠지. 근데 정보라는 건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about 뜻 배웠지. 뭐뭐세? 대안. 대안. 그래서 대안 정보야. 바로 집단의 멤버십은 소속이야. 근데 내가 멤버십 카드가 소속을 증명하는 카드야. 오케이? 그래서 그 집단 소속에 관한 정보를 옷이 시각적으로 보여줘 안 보여줘? 그렇죠. 보여주지. 근데 체육대회 때 반티 같은 거 입으면 소속이 어딘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 옷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지? 청군 백군 알지? 자, 엔드 다음에 뭐라 그랬어 무조건? 병렬. 병렬.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정보를 전달해 주고 두 번째로 펑션이 무슨 뜻이야? 기능. 기능도 있지만 동사로 기능하다. 응? 그럼 똑같은 주어니까 의류가 결국은 정보도 전달하고 기능도 한단 말이야. 무엇으로써 해? 정체성 표시기.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 뭐야? 단어 공부할 거야. identify가 뭐야? 알아낸다. 동일시하다야. 동일시하다. 원래 뜻이 이거야. 동일하다. 동일하다가 뭐야? 동일하다. 같다. 같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재밌는 얘기부터 하면 미하긴 비행물체를 뭐라 그래? UFO. U, F, O인데 약자가 이거는 오브젝트야. 물체야. 그대로. 이건 더 쉬워. 플라잉이야. 비행이야. 비행 물체 됐지? 얘가 뭐냐면 on 붙으면 반대말 되지. 내 수동 때 배웠으니까 identified야. 그건 뭐야? 확인되지 않으지. 선생님 근데 왜 동일시하다고 썼어요? 동일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거야. 하늘에 뭔가 날아가. 저게 뭐지? 똑같은 게 있어야 확인될 거 아니야. 아, 저거 내가 봤던 비행기랑 똑같네. 비행기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 날아가는 놈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동일시할게. 그럼 확인되지 않는 거야. 자, 너네 신분증을 ID 카드라고 하지. ID라고 하잖아. 너네 개인적인 식별고. 원래 이게 신분증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Identification Card이야. 그럼 신분증에 뭐 있어? 꼭 있어야 되는 거 뭐야? 신분증에 주민등록. 사진이지. 그래서 근데 신분증이라는 게 사진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사람을 딱 보고 신분증 주세요. 사진하고 얼굴이 뭐한지 같은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게 신분증이야. 그래서 동일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 identify가 동일함을 뭐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동일함을 확인하다. 어원이 그래. 그러면 identity 컬이 뭐야? 이건 그냥 대놓고 동일한.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있지.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겼지. 일란성 쌍둥이를 identical twin이라 그래. identical twins. 어떻다? 동일한 쌍둥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얼굴은 똑같지 않지만 생물학적으로 쌍둥이다. 그럴 땐 biological twins 이렇게 되는 거야. 일란성도 있잖아. 그지? 이런 걸 알아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identity가 뭐야? 이게 바로 정체성이거든. 정체성이 뭔지 알아? 정체성의 개념 알아? 정체성은 겉과 속이 같은 거야. 동일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사람들은 어때? 겉의 신체 구조와 속의 마음이 어때? 일치 안 일치해? 그게 똑같아야 정체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똑같지 않으니까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또 미국의 어린 나이에 해외 입양 간 아이가 있어. 커서 어른이 됐어. 미국 시민일 거 아니야. 자기 학교의 친구들이 다 백인들, 흑인들, 미국인들이야. 자기만 동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 동네에서. 그건 뭐야? 나는 미국인이야? 아니면 나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것도 외모와 나의 문화가 안 맞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자. 무슨 말이야? 겉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내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의 마인드로 유지하자. 이런 뜻이야. 그게 정체성. 이제 정체성 개념 알겠어? 왜 동일하다는 개념이 있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정체성 표시가 될 수 있어 옷이? 속은 마음은 못 물어봤잖아. 근데 그런 제복을 딱 입으면 어때? 그런 말 들어봤어? 경찰이 제복을 딱 입으면 겉도 경찰이지만 마음도 경찰 마인드가 생긴다. 그럼 니네 교복을 왜 입히는 거야? 흔들릴 수 있는 마음속을 옷을 통해서 학생이라는 것과 일치시킨다는 거지. 겉도 학생이니 입으면 네 마음도 학생 마음이 들지 않겠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겠어? 그래서 교복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교복 찬성론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 교복을. 됐어? 내가 하는 얘기 전부 다 여담 아니야. 니네가 앞으로 수많은 영어 지문을 읽을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고. 앞으로 니네가 읽어야 될 수능 지문과 내용, 영어 교과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미술, 음악, 체육 등 다 나와. 그래서 영어 공부에 독해력이 는다는 것은 영어만 잘해서는 안 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난 사담 하나도 안 해. 내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어떤 스토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와중에 정체성이란 개념을 알고 모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 그대로 그럴 거 아니야. 해석해 보라니까 정체성 확립, 정체성 표시기 답지 보고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답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알겠니? 생각을 해야 돼. 16번. 아주 종종 우리는 캐치업이 뭐야? 캐치업. 잡는 거지. 그럼 지금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잡는 거야? 잡히는 거야? 잡히는 거. 우리는 사로잡힌다. 자, 미누티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나왔나? 아주 사소한 일이야. 이 미누티에라는 것은 사소한 일.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일에 우리의 일에 있어서 하는 일에 관해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종종 어떻게 돼? 잡힌단 말이야. Tedious annoyances and struggles that may be temporary red blocks but feel more like concrete mountains. 이 사소한 일들이 일시적인 tedious 일시적 이건 지루한이고 지루한 annoyance. annoy가 짜증을 내게 하다 들어봤어? 이게 짜증이야. 지루한 귀찮음. 성가심.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그걸 수도 있어. 뭐가? 사소한 일이라는 게 지루한 성가신 일일 수도 있어. 뭔가 의미가 없는데 맨날 반복해야 될 지루한 일들 있잖아.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struggle. 고군분투라 그래서 개고생이야. 개고생. 어떤? 이 개고생은 maybe temporary. 일시적인. 쉽지 않은 사람들 단어를 찾았지? 일시적인 길에 있는 블럭, 장애물일 수도 있어. 됐어? 잠깐 있는 장애물이거든. 하지만 내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 그게 콘크리트로 된 산과 같이 느껴지는. 되냐? 그러니까 금방 지나갈 일이거든. 근데 그게 때로는 아주 큰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산같이 느껴지는 그런 뭐야. 이게 다 사소한 일인데 여기에 우리말로 비속어쓰면 꼽히는 거야. 사로잡혀서. 그래서 큰 산을 못 보고 굉장히 사람이 움츠러든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풀로. 우리는 종종 사로잡힌다. 사소한 일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건 뭐야? 지루한 성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일시적인 장애물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산처럼 콘크리트 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개고생들일 수도 있다. 오케이? 넓게 생각해야지. 자, 17번. 요거 영작 문제인데 쓰는 것도 확인하고 지금 내가 숙제 여기 해석 못 쓴 사람들은 다 써가면서 공부하라 그랬어. 대본의 스크린 플레이는 대본이야. 영화 대본. 영어 스크린 영화니까.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대본의 영화 대본들은 요게 중요하지. 퍼블리시가 출판하다니까 출판되는 건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영화 대본에 그 니네가 배웠던 스크린 플레이 쉽게 말하면 시곡 같은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읽으라고 서점에 나와 있겠어? 그건 아니라고.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데 요걸 배열할 거거든.
출판된다. read가 3단배로 어떻게 돼? 했다 read, read, read야. 단어는 똑같아도 이거 이렇게 쓰면 수동태 되겠어? be read가 아니고 뭐야? be read 읽혀지는 거지. 근데 이게 비동사니까 여기 BPP 다음에 또 비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사가 아닌 것으로 to be read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하나 남았잖아. 누가 남았어? not. 그러면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항상 부정할 때 앞에다 not 붙이는 거야. to not이 아니고 not to야.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not 쓰면서 이건 하기 위해서로 번역하면 자, 대부분의 영화 대본은 출판된다. 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됐어? 그리고 not A 무슨 B? but B야. 그럼 읽혀지기 위해서 출판되는 게 아니라 기록물처럼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요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는 배열 문제라는 거야. 주어진 단어를 문맥에 맞도록 배열하시오. 연습해. 자, 이건 딱 보면 대충 봐봐. 근데 뭐가 딱 보여야 돼. is로 시작했어.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is said처럼 is believed가 있지. 이거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is believed 이걸로 출발해야지. It is believed.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It is said that believed that 나와야지. 그럼 지우란 말이야. 내가 쓴 거. 이거 적고 이거 썼으면 당연히 필요한 게 대시니까 이걸 딱 적고 나면 끝났잖아. 남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대절의 주어 동사인데 동사는 이미 can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명사만 되면 되지. 그래서 태양의 밝기는 이렇게 돼야지. 밝기가 주어가 되겠지. 대열 끝. 됐나? 그럼 해석해 볼까? 이게 주어였잖아. 태양의 밝기는 can be predicted. 예측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예측될 수 있다고들 여겨진다. 그럼 되겠지? 믿어진다니까. 여겨진다. 그럼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뭐야? 이론적으로가 왜 들어갔어요? 이론적으로는 태양의 밝기가 예측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뒤한 내용 뭐겠어? 실제로 그런 방법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 자, 그 다음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에서 in which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ich가 있으면 앞에 선행사 가 또는 선행사를 이렇게 번역했잖아.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in이 뭐뭐 안에서잖아. 그럼 해석은 이렇게만 하면 돼. 모든 문화에서.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문화 안에서는 아까 특강 시간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떻다? 불완전.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떻다? 완전. 중간에 내가 쓴 게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떻다? 완전이야. 완전이야. 요거 개념 살짝 잡아줄게. He is here. 그 사람 여기 있다지. 여기 있다지. 요거 품사가 뭐야? 이거 부사야. 여기에 저기 하는 거 부사야. 이렇게 쓰면 되나? 서울에 있다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서울에 있어. in 써야지. 그럼 이 대등한 개념이 뭐야?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치니까 뭐가 돼? 부사가 되지. 전명이 부지. 그럼 여기 관계 부사인데 전명이지. 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중학교 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래서 장소일 때 where는 in이치로 바뀌고 뭐 이유일 때는 for이치가 되고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돼. 그 개념이야. 그래서 이 둘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된다. 이거 중요해. 이런 게 익숙해져야 니네가 나중에 문제 같은 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 아까 특강 들은 사람 알겠지만 문장이 완전 불완전 따지는 것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굉장히 중요해. 고등부 영어에서. 자, 여기 보면
그럼 힌트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니치로 시작했다는 건 어차피 여기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요 이니치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로 안의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끝나야 돼?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 가로 안의 단어를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문장이 완전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돼? 헤드. 아니 문장이 시작되려면 동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에 주어. 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어떤 주어는 명사지. 어떤 게 명사야?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헤드. I gaze 이 가로 없으니까 눈을 응시하는 행동이야. 행동이 주어라고. 그래서 주어부터 I gaze behavior. 눈을 응시하는 행동. 주어 나왔지?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나머지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동사를 마무리하면 돼. 오케이? 자, 근데 동사만 쓰고 딱 끝날려면 능동태야 수동태야? 스터디는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끝나야 되잖아. 그럼 조합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수동태로 끝내려면 has been studied로 마무리하면 이거 더 이상 안 나와도 완전한 문장 맞지? 왜? be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한 문장 맞잖아. 그럼 앞에 이니치도 맞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떤 문화가 있어? 눈을 응시하는 행동이 똑바로 째려보는 행동이 좀 has been studied 눈을 똑바로 모든 문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행동이 연구되어져 왔던 그런 문화권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문화들이 있는 거야. 연구 안 한 문화도 있고 거기서는 과학자가 확인했다. 컨펌이 확인하다야. 뭘 확인했냐면 연구를 해서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야. those는 무조건 사람들이야. are dominant 지배권이 있는 사람들. dominant가 지배력이 있느냐. 그건 뭐야? 갑이지. 갑인 사람들. 지배력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좀 더 자유가 있더라. 뭐함에 있어서 그 눈 응시하는 행동을 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용 잡혀? 이게 무슨 말이야? 연구를 해봤더니 야 이걸 해야지. 우리 눈을 마주 보는 게 갑이야 을이야? 상황에 상관없이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더라? 갑이더라 을이더라? 갑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혀낸 거야. 그럼 을인 사람들은 옛날에 신분제도잖아. 을인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더라. 잘못한 게 없어도. 그지? 맞잖아. 우리 왕들은 어이 백성들 이러고 다니는데 백성들이 뭐 잘못했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왕만 지나가면 어디 눈을 마주치나?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 눈 마주치는 행동도 eye gaze behavior도 어떤 신분의 영향을 받더라.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어딨어? 사소한 실수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 자, 20번. 이게 영어가 배운 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겨. 감. 요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능 날 첫 시간 뭐야? 영어. 첫 시간이 국어야. 국어. 오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 시험장 가서 국어 시험을 봤어. 그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앉아서 보겠지, 그지? 보고 나면 국어 시험이 종료됐어. 쉬는 시간이겠지? 분명히 모르는 놈들이 만나도 시험장에서 만나도 꼭 정답이 뭔지 뒤에서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들려요, 그게. 뭐 전자기기를 못 가져오더라니까 헤드폰도 못 끼고 있고 저 뒤에서 그런단 말이야. 야, 너 시험 보러 왔냐? 야, 아까 국어 5번이고 4번이지? 그런단 말이야. 그 말은 그렇게 데미지를 안 줘. 왜? 어차피 국어 답안은 답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 그만큼 국어가 어려워. 헷갈리고. 오케이? 하지만 시험을 망쳤다면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엄마 얼굴이 떠오르겠지. 엄마. 2교시가 뭐야? 수학이야. 100분. 수학 100분이야. 수학이 시작되면은 애들이 이제 열심히 풀겠지. 근데 이게 데미지가 있어. 수학이 딱 끝나잖아? 그럼 점심시간이거든? 점심시간에 편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런다고. 야, 7번에 그거 2차 방식 곱하면 되는 거였지? 이런단 말이야. 밥 먹다가 들렸어. 씨발 나 더 했는데.
그래서 데미지 밥 먹다가 체하는 놈도 있어. 왜? 어차피 모르는 걸 틀리면 심리적 데미지가 없거든. 근데 실수 때문에 틀린 걸 그 점심시간에 듣고 나서 심리적으로 무너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간신히 하고 점심 먹고 보는 첫 시험이 뭐야? 영어. 영어 본다고. 영어 본다고. 응? 이미 나의 멘탈은 탈탈 털린 상태야. 그러다가 밥 먹어서 식곤증도 와. 나는 여기 어디, 여긴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래서 영어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수능에서는. 정말 마인드가 상처 있고 졸려서 희미해진 상태로 영어를 봐야 돼. 그래서 영어는 내가 그래서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딱 나와야지. 잠깐만. 이걸 생각을 좀 해보고 배운 것 같은데 이미 그 배운 건데 뭐지? 아니야 뭐지? 피곤해. 근데 수학 못 봐서 어떡하지? 뭐야? 그냥 딱 보면 이거 그건데 수학은 못 봤지만 나 풀었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영어 성적 관리가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3교시 끝나면 나머지는 내가 탐구를 선택했으면 탐구를 보고 선택 안 했으면 탐구 안 보고 귀가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수 0을 보고 탐구는 선택이야. 한국사는 봐야 된다. 한국사는 의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이거 지금 요번에 단원을 배웠어. 니네. 그리고 여기 배열된 단어들을 봐봐. 니네가 딱 떠오르는 게 있냐고. 배열된 단어를 보니까 내가 배웠던 것 중에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잡아보는 거지. 오늘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BPP2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BPP2가 보이면 지금 니네가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해서 그게 보이는 거야. 자꾸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비동사 있고 are, PP, required. 그리고 뭐야? to 나왔고 동사 원형 judge 판단하다. 됐지? 그런데 앞에 뭐 있어? when이 있잖아. 그럼 이게 부사절이니까 그냥 동사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 나머지 한 단어 뭐야? 주어지, 주어 명사, parents. 자, 아까 이거 오늘도 수업 시작할 때 하지 않았어? 이게 뭐였어?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해석도 나오지. 부모가 요구되면 뭐 하라고? judge. 판단하라고 요구됐을 때 해석도 나오잖아. 뭘 판단하라고? 그들의 아이들을 판단해 보라고. 오케이? 그렇게 요구가 되었을 때 it is perhaps 아마도 그들의 무엇이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법인데 it that 강조용법이라 그래서 이게 주어야. 주어인데 지금 강조한 거야. 이게 동사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관습적인 customary 딱 맞춰진 뭐야? 딱 맞춰진 관습적인 뭐다? 무관심. 뒤에 나오는 게 thoughtless. thought가 뭐야? 생각이. less는 뭐야? 있어 없어? 없어. 형용사고 less까지 붙으면 생각 없음이야. 관심 없음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습관적인 무관심을 가지면 그게 자녀들을 부모로서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이 나 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야. 니네 학원에서 배운 교과서, 참고서, 단어 시험지 다 보셔야 돼. 그게 관심이야. 그리고 그러면 자기 자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잘하고 있지? 아빠를 믿는다? 이게 굉장한 신뢰 같지만 사실은 부모로서는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모르겠어. 잘하고 있지? 야, 잘하고 있어요. 나 어디 가서 뭐라 그래? 야, 방학인데 특강도 듣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35점 받아봐. 너 잘못 판단했네?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무관심. 관심은 좋은 말 계속해주는 게 관심이 아니야. 진짜로 필요한 걸 꼬집어 주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런 관심을 보여주는데 거부하면 나랑 만날 이유가 없어. 헤어지면 돼. 나도 관심 갖기 싫으니까. 다 해당돼. 긴장 빡 해.
요거 하고 시작. 뭐 보여? 가정법. if야. if 가정법. 뭐부터 시작해야 돼? 당연히. 유. 그러면 if 주어 were 응? 마지막에 주절에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오면 가정법이지. 있어? 아니요. 만약에 you were가 있는데 would, could, should가 없잖아. 가정법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가 보여? if가 when처럼 부사절이니까 이 뒤에도 완전한 절이 돼야 되지. 전치사 빼고 이것만 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고. 주어부터 나와야지. you 썼어? 그 다음에 지웠으면 sit 나오지 말고. 자, 그런데 make가 무슨 동사야? 오형식이야. 사역동사. 이것만 떠올리면 돼.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원형이었던 놈이 투로. 그럼 여기 당연히 to 있으면 끝나지. 요거 묻기 위해서 이 문제 낸 거야. 원래 능동일 때는 have and make는 원형 썼잖아. 근데 이게 능동이 아니고 뭐니까? 수동이니까 뒤에는 to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앉혀지게 된다면 앉혀지는 거지 수동태니까. 어디에? 테이블에. 언제? 네가 너의 접시를 다 치운다는 게 뭐야? 다 먹는 거지. 다 먹을 때까지 테이블에 네가 앉혀진다면 넌 아마도 혼자가 아닐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다 먹을 때까지 테이블에 앉으면 끝까지 다 먹는다면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다시 시킴을 받았으니까 네가 테이블에서 네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으라고 강요를 받았으면 그건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건 뭐야? 너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여기 봐봐. 어렸을 때 밥 다 먹고 일어나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 호정이 있어? 야 이 새끼야 밥을 다 먹고 식탁에서 이게 남았잖아. 얘기 들어봤어? 엄마가 밥 차려주고 남겨? 아 이것도 배부른 놈들이네. 엄마가 이렇게 남겨요. 먹어라 이렇게 딱 남기고 남기면 엄마가 밥 못 먹었어 이러시냐? 그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랬어. 밥 먹다가 남기고 일었으면 야 어디 일어나? 다 먹고 일어나야지. 이런 거. 그런 지도를 받았다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대부분의 most of the adult population 성인들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고통받았다. 이것으로 has suffered. 이게 뭐야? 이런 강요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렇지? 어떠한 지점에서. 지점이 어디냐? 학교.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집이 아니라면 학교에서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나 급식 시간에 이런 거 강요 받은 적 있냐? 식판에 음식 남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제 좋은 세상이야. 하지만 니네 한 곱이 남았어. 몇 년 뒤 가겠지 그곳. 네. 남기면 고참이 꼽 주겠지. 그렇지? 그러겠지? 그러지 않겠냐? 나 식판 안에서 먹다가 물론 잔반을 버려도 돼. 근데 아 이거 내 취향 아닌데 하고 식판 들면 옆에 고참이 이 새끼 배부른데 야 다 안 먹냐? 그러겠지 그치? 그럼 그것도 일종의 강요가 되는 거야. 힘들지? 저요? 힘들지? 아 저는 아니요. 힘들 텐데. 네. 힘들 텐데. 아니 뭐 일단 기본 단어고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지금 설명도 어려운데 옆에서 놀아주는 애들도 없고 이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이때 지우랑 호성이가 진정한 친구라면 딱 쌩 까고 수업해야 돼. 너 방금 내가 다 봤지만 제가